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높여야 돼. 여러분, 혹시 매일 고기를 드시고 달걀도 꾸준히 챙겨 먹는데 왜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 근처럼 무겁고 예전엔 가볍게 올랐던 계단이 이젠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졌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백질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고령자 건강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쇠약해지는 이유, 그건 바로 단백질 흡수율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구멍 뚫린 물통에 계속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죠. 매일 근육량의 일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고 이 속도로 간다면 5년 안에 스스로를 돌볼 능력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핵심 원칙만 지킨다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쉽게 소화되어야 합니다. 나이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어야 하죠. 둘째,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함께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셋째, 이 모든 것들은 매일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새우입니다. 여러분은 새우를 그저 작고 평범한 해산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우 백지에는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 순수 단백질이 20지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흡수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쉽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우 속에 숨어 있는 2가지 특별한 성분입니다. 첫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도시로 생각해 보세요. 아르기닌은 좁은 골목길을 넓은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먹은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고 근육으로 직접 전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빨갛게 만드는 이 성분은 비타민 E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근육세포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죠. 아스타잔틴은 이런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져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셨어요. 가족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매일 저녁 새우를 곁들인 식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어르신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셨어요. 6주 후에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아르기닌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아스타잔틴이 염증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재건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식품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여러분이 평생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작은 콩입니다. 하지만 이 콩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렌틸콩 백지에는 무려 23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급 소고기보다 많은 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중요한 아미노산 하나둘이 빠져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틸콩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렌틸콩은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렌틸콩의 진짜 힘은 단백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렌틸콩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이 섬유질은 위 속에서 젤처럼 변해서 다른 음식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죠.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섞어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렌틸콩에는 몰리브덴이라는 희귀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시스템을 강화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몰리브덴이 이를 보완해 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할 상황이었죠. 저는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매일 밥을 지을 때 렌틸콩 한 줌만 넣으라고요.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부어있던 다리도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식품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식품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최근에야 들깨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들깨가 어떻게 근육을 키울 수 있냐고요. 들깨는 직접 단백질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백질들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들깨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것은 식물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들깨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뻣뻣하고 항상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때문이죠. 들깨의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여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들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것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성분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죠. 매일 아침 들깨가루 2스푼을 우유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사라졌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손자와 공놀이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 이 3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조합이 중요합니다. 새우는 들깨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좋습니다. 오메가3가 새우의 단백질 흡수를 돕고 아스타잔틴의 효과도 높여줍니다. 마늘과 함께 볶으면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렌틸콩은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됩니다. 렌틸콩은 따로 불릴 필요 없이 현미와 함께 씻어서 그냥 밥을 지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들깨가루는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지방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영양 음료가 됩니다. 또한 들깨가루와 요구르트를 섞으면 환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요구르트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 뼈 건강에 이중 효과를 냅니다. 칼슘이 뼈로 더 잘 흡수되고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새우를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고온의 기름은 새우 속의 귀중한 영양소들을 파괴합니다. 특히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대신 얻게 되는 건 트랜스 지방이라는 독소입니다. 새우는 찌거나 살짝 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렌틸콩을 설탕이나 간장으로 달달하게 조리하지 마세요. 설탕은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인 혈당 조절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간장의 과도한 나트륨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렌틸콩은 심플하게 조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셋째, 들깨가루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들깨의 철분과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세요. 이 1시간이 건강 회복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제 구체적인 14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몸을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약해진 소화 시스템을 천천히 깨우는 시기죠. 아침은 들깨 라떼로 시작하세요. 껍질 벗긴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우유 200ml에 섞으세요. 온도는 60도 이하로 유지해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저어서 마시면 위장에서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점심은 현미와 렌틸콩을 1대1로 섞은 밥을 드세요. 렌틸콩은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현미와 함께 깨끗이 씻어서 일반 밥처럼 지으면 됩니다. 반찬은 평소대로 드시되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저녁에는 새우 요리 하나를 추가하세요. 첫날은 마늘볶음 새우, 둘째 날은 새우 계란찜, 셋째 날은 새우 호박볶음처럼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세요. 처음엔 작은 접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매일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주를 엄격하게 지키면 일주일 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며 몸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둘째 주는 본격적인 근육 회복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를 들깨죽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하룻밤 불린 쌀로 부드러운 죽을 끓이고 뜨거울 때 들깨가루 34스푼을 넣어 잘 저으세요. 단백질을 더하고 싶다면 잘게 찢은 닭 가슴살을 조금 추가하세요. 이 죽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점심은 현미 렌틸콩 밥을 유지하되 렌틸콩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삶은 렌틸콩을 샐러드에 뿌리거나 두부와 섞어서 볶음을 만들거나 토마토와 함께 수프를 끓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은 새우의 비중을 늘리세요. 순두부찌개에 새우를 듬뿍 넣거나 다양한 채소와 함께 새우전을 부치세요. 저녁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사이 몸이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입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방금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거죠.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계획을 엄격히 따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5일째가 되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11일째가 되면 계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걸음이 자신감 있어집니다. 그리고 14일째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기적을 느낄 겁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마치 재충전된 것처럼 상쾌함을 느낄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근육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4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5일째부터 소화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식후 불편함이 사라지고 위장이 영양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11일째가 되면 기적 같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한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계단과 경사로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일째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만성 피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신선함과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몸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겁니다. 내 몸이 정말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구나. 노년이 꼭 쇠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라는 세 가지 핵심 식품부터 올바른 조합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14일 실천 계획까지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겁니다. 아니, 더 나빠질 겁니다.
근육 감소는 계속되고 오늘 오를 수 있는 계단도 언젠가는 산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한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시장에서 신선한 새우 한 줌을 사고 내일 아침 밥솥에 렌틸콩 한 스푼을 넣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여러분은 쇠약한 노인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어른이 될 겁니다.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가장 충실한 친구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관심에 항상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방법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을 건강관리에 바쳐온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성공 경험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면서 겪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